두 문제를 모두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두 문제 같은 점이 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지금 수직 조건이거든. 수직 조건에서는 100%가 뭐냐면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자. 그리고 개념센 55페이지 제목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잖아. 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로 이렇게 세 개가 구체적인 풀이 뒤에 풀이를 참고하세요. 그런데 이 풀이도 조금 다르게 쓸 수 있는데 뭔 말인지 봅시다. 그럼 수직인 것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구하니? 하는 거고, 얘는 이거죠. 수직 조건 그리고 중점 조건. 수직 이등분선, 수직 조건. 중점을 이용해서 구한다. 수직 조건인데 기울기, 중점 조건인데 한점. 합치는 뭐야? y-y1 꼴 m x-x1. 그리고 이 명칭을 보면 수직 이거 이등분 그래서 명칭으로부터 풀이가 나온다. 이렇게 이 문제를 보면 여기는 이제 수직 이등분선 보면 A라는 점은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B라는 점은 좌표가 A,B다. 성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B와 같다. 그랬을 때 A와 B를 구하세요. 이런 거를 선대칭입니다. 무슨 말이냐? 수직 이등분선이 이거지. 점과 점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하면 조금 재미없을까? 이렇게 달라. 이게 주어졌을 때, 이제 얘를 구하세요. 수직 이등분선. 그러면 얘는 얘가 주어졌을 때 얘를 구하세요. 느낌이 오지? 그냥 똑같은 문제네. 그러면 이해가 안 나? 그러면 얘는 뭐지? 뭐 얘랑 똑같고 얘가 주어졌을 때 뭘 구하냐? 얘를 구하세요. 얘가 뭐야? 여기서 나오는 그거죠. 이걸 구해서 그것에 그냥 이제 문제 상관없이 그냥 수선에 가지고 나가지고 떠나서 얘랑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한 후에 근데 얘는 생각하지 않고 얘와 얘의 중점이 이거죠. 중점이 뭐인 거야? 수선에 가지고. 하지만 이해가 안 나? 그래서 하얀색이 주어졌을 때 파란색을 구하세요. 파란색을 구하세요. 근데 이거는 이것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시리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얘를 명칭이 얘는 수직 이등분선, 얘는 선 대칭, 얘는 수선의 판 하고 마치 겉보기에는 독립적인 명칭처럼 보이지만 구조를 보면 똑같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할 뿐이다. 선생님 이해가 안 나? 다만 얘 문제 뒤에 있는 풀이를 보면 이걸 구하고 중점을 구하지 않고 그냥 요 위에 있는 점을 놓고 이 점이 이 위에 있다. 이 조건 하나 이용하고 이거랑 이거를 연결한 게 90도가 된다. 즉 곱한 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또 하나를 구해요. 이해가 안 나?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게 더 낫지. 왜냐면 내가 지금 말한 건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야. 똑같은 행위라는 게 중점과는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 오케이?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일관성 있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 없이 생각하는 거는 이것과의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도.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보는 게 필요하다. 시리즈라고 이름 붙였어요. 수직 조건에 대해서 중요한 일종의 유형 같은 게 들었어요. 알겠죠? 알아두세요. 해명식이 뭐야? 는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선대칭선, 그 다음에 수선의 면. 알겠니?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머릿속에 저장해 보세요. 그래서 유형 정리를 하나 했다. 이렇게 해서 수직과 평행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겠어요. 알겠죠? 이번에는 이 문제를 풀어보자. 쌤 보세요. 29페이지. 유형 7번을 풀려고 해서 딱 봤는데 난이도 중요한 연결인데 딱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더 들어서 빨간색이면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푸는데 뭘 하지? 144번 풀어보세요. 144번. 거시기 해갖고 그냥 대표 문제를 풀겠어요. 안타깝지만. 뭘 풀라고 한 거냐면 29페이지 유형 7번 대표 문제랑 31페이지 유형 9번 대표 문제를 풀라고 했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두 문제를 모두 맞췄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거 두 문제를 무슨 관계가 있죠? 두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고 있다 생각했어요. 지금 추론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되겠어요. 각각의 문제를 맞췄다가 하니까 그 응용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세요. 자, 봅시다. 별건 아닌데 좀 알아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이걸 확실하게 알아둔 게 일단 여기까지 끝났어요. 평행관식이 위치관계 주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얘는 뭐 짜투리 얘기인데 짜투리 얘기지만 나름 의미는 있어요. 다만 수능 관점에서는 그닥 중요하진 않다. 뭔가 수식 처리 능력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봅시다. 뭐 설명을 나온 거는 네가 알아서 보시고 지금 이 문제를 풀라고 했죠.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한번 보세요. 144번 풀라고 한번 봤지.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핵심 어플은 관계없이 하고 등식이 나와. 그러면 뭐야? 항등식. 등호표보다는 항등식을 생각을 한다. 이 문제는 K 값에 관계없이 1차 방정식 등식이 나왔죠. 따라서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로 묶어내는 거죠. K가 없는 것부터 적으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K 네.
2x 플러스 y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관계가 뭐겠니? 이게 이 문제죠. 이게 지금 내가 풀라고 했죠. 155번. 이게 155번을 풀라고 했는데 155번은 어떻게 푸니? 그러면 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제 2x 플러스 4y y 마이너스 4 플러스 k 바로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 바로 이꼴 0이다. 이렇게 푼다. 무슨 관계가 있니?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거를 파악을 못하는 건 뭐 여기서 갑자기 의식의 흐름이 끊어지면서 제2의 자아가 나와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생긴 게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선생님 이해 갔나? 내가 좋은 이런 거거든.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니? 이거는 너무 교과서이랑 참고로 이 얘기는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근데 뭐 교육과정 왜라고 다루기는 조금 거시기해. 왜냐면 이건 교과서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 대수적 관점을 1차 방정식이잖아. 지금 이거 일반형이 보면 되지. 일반형의 조합은 이제 식중심이다. 그 식이 이제 대수와 연관이 됩니다.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뭐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뭐야? k에 대한 함수식을 k에 대한 함수식을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정리죠. 왜냐하면 다음식은 기준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 또는 오름차순 정리하는 지금 오름차순 정리. 그리고 이제 이게 이퀄 0이 돼서 그러면 이제 뭘 배웠니? 하면 이거랑 같은 말이 뭐야? 이게 k에 대한 함수식이 나와 같은 말이 뭐야? 하면 얘가 0이다. 이게 얘가 0이다. 이거잖아. 선생님 이해 갔나? 그렇잖아. 그러면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랑 연립했더니 x와 y 값이 나온다 라는 거고, 그 말은 뭐야? k가 변함에 따라 이 직선의 방식이 바뀔 텐데 이 k 값이 관계없이 등호가 항상 있으니까 그게 뭐야? 점이지. 점이 아니고 성분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빨리 정신병원에 가. 빨리. 왜냐하면 직선이 변하는 데가, 그럼 직선이 변한다면 변한다가 아니고 다른 직선이라고. 다른 직선끼리 같게 만드는 한 점이 있어. 그게 바로 뭐야? 한 점이고 교점이야. 지금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내가 지금 뭘 설명했지? 본인이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잖아. 오케이?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니? 그 문제에서 4, 마이너스 2를 지나면 여기다 x 대신에 4,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이꼴하면 k에 대한 이건 뭐야? 방정식이 되는 거죠. k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푸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 이거는 k에 대한 항등식이고 얘는 정체가 뭐야? 그러면 x와 y를 대입을 하면 뭐 4, 마이너스 2니까 대입 그런가? 맞잖아. 4, 마이너스 1하면 k에 대한 방정식이 돼. k 값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나 손을 드는 거야. 원래 왜 이렇게 푸는지 이유를 알고 있다. 손으로. 몰랐잖아? 그리고 내가 읽어보라는 데 보면 그걸 설명하는 게 그 결론을 제시하고 그 아래 보통은 개념 어프로치의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보다 복잡한 형태에서 왜 그렇게 하고 무슨 한계가 있는지 뭐 이런 되도 않는 개소리를 쉬고 뭐 알 필요가 없어요. 혹시 나오면 좀 믿어라 좀. 너무 불신의 관계 아니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 내가 좀 전에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지? 왜 이렇게 놓는지를 설명을 해. 왜 이렇게 놓는지를 설명을 지금 푸는 거거든. 그게 그 설명이라고 이해된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되는 사람만. 지금 왜 이렇게 푸는지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는 거라고 이해되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손을 조금 더 화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게 폈다가 살짝 들어주는. 지금 왜 이렇게 푸니? 그 이유가 뭐니? 이유가 이거야. 그렇게 봐.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뭘 표현한다는 거야? 정점을 지나는 K 값에 따라서 분명히 직선은 바뀌거든. 그런데 항등식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항등식이라서 필요 충분 조건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오케이? 그러면 식 두 개가 나왔고 문자 두 개에서 x, y 값이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그건 무슨 말이야? 그걸 수치 대입을 해서 넣으면 K에 뭐가 들어가든 항상 성립을 한다는 거잖아. 이건 말은 뭐야?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면 K가 뭐가 되든 바뀌든 그 순서쌍은 항상 그 직선들 위의 점이라는 거잖아. 지금 선생님 말 이해갔나? 지금 뭘 한 거냐면 대수적 그 현상을 기하적으로 해석을 한 거야. 이거 이꼴 0, 이거 이꼴 0은 문자 두 개씩 두 개잖아. 그럼 연립을 하면 값이 나오지. 그걸 수치, 항등식의 수치 대입으로 대입을 하면 여기가 항상 0이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 이게 0이 되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럼 K의 값에 관계없다는 K의 값에 따라 바뀌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순서쌍이 뭘 말해? 기하적으로. 대수로 순서쌍이 X의 값과 Y 값이야. 기하적으로 뭘 말해? 하면 이것들의 교점이겠지. 이것들이 한 점을 지난다는 뜻이지. 그 얘기거든. 이해갔나? 그러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푸니? 하면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 이렇게 표현된다고. 지금 이게 이해갔나? 거기에다가 그게 이번에는 그 점만 지나는 게 아니고 뭐 추가 조건이 뭐야? 얘도 지나래. 그러면 점 두 개면 뭐야? 직선의 한 개로 결정된다. 그게 직선의 방식 그 표준에서 배운 두 번째 내용이죠. 점 두 개, 또 직선 하나 결정. 하나가 결정된다는 건 무슨 말과 같은 말이야? K 값이 결정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선생님 말 이해하나? 알겠죠? 아 선생님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계속 쭉 결론만 얘기하고 있죠. 닥치고 그냥 이렇게 따라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내가 뭐야? 이거를 솔직히 지금 선생님 말한 이유가 이유라고 이해되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내리세요. 그래도 증가했어요. 3명이 증가했어요. 아직 6명 중에 2명, 경찰 8명 중에 2명, 중에서 8명 중에 5명으로 나머지 3명을 과감하게 버리고 가면 안 되지. 왜냐하면 눈이 아이씨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봅시다. 이런 거야. 여기서 핵심은 어떤 현상을 좀 뭘로 보니 대수적 관점에서 보고 기하 관점에서 보다. 다시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다 이해를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문제 진술이 아주 순수하다, 순박하다. 아무튼 뭐 그런 K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의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그러니까 뭐 문제가 뭐였어? 까먹었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는데, 그런데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걸 직선의 방정식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 등식으로 봐.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등식은 뭐야? 항등식이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그걸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지금 이걸 K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리할까요?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에다가 필요 충분 조건 같은 말이 뭐라고 배운 거냐?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를 배운 거. 이해갔나?
그러면 지금 대수적 관점을 하고 있는가?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이게 뭐야? 중2 때 배우는 연립 방정식이야. 연립 1차 방정식. 오케이?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같은 말이 뭐야? 하면 x가 얼마고 y가 얼마다. 이게 실제로 얼마인지 그래서. 아 됐어 씨발. 자 아무튼 x가 얼마고 y가 얼마다가 나오는 거예요. 1 아닐까? 1 아니네. 자 아무튼 그래서 x가 얼마고 y가 얼마다고 나오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대수야. 그래서 그 x와 y는 뭐야? 해야 해. 알겠니? 그걸 한꺼번에 주는 걸 뭐라 불러? 순서쌍이라고 불러요. 얼마, 얼마. 그걸 이번에는 뭐? 기하적 관점으로 똑같은 현상을 기하적 관점으로 해서 가자. 그러면 이 순서쌍이 뭐가 돼? 점이 된다. 그러면 점이 무슨 점이 되는데? 하면은 k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이거든. 그때 여기서 자 점은 뭐라고 그랬죠? 점은 뭐야? 교점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야? 얘와 얘의 교점이라고 그랬죠.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런데 뭐가 되느냐 하면 얘와 얘의 교점인데 이렇게 보면 k의 값에 따라서 이걸 정리해주면 x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직선의 방식이 하나 나온다라고 배웠잖아. k가 하나 주면 xy에 대한 1차 방식 하나 나오고 또 k가 뭐가 되면 또 xy에 대한 1차 방식 하나 나오고 하잖아. 그러면 그 하나에 대해서 직선도 하나씩이지. 그게 그 일반적인 결론이라고 배웠잖아. 1대1 대응이다. 그런데 2차 방식이 다르면 직선도 달라지지. 근데 문제는 뭐야? 그 직선들이 다 그 방금 구한 값을 넣으면 그 등호가 성립한다고. 그 말은 뭐야? 기하적으로. 넣으면 성립한다고. 근데 기하적으로는 그 말이 뭐야? 그 직선 위의 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직선들의 무슨 점이야? 교점이라는 얘기죠. 교점. 이해 갔나? 알겠지? 교점이라는 얘기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해보세요. 그걸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유라고 줘.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런데 여기에 뭐 어프로치를 보면 여기에 뭐가 있을 경우 여기에 있을 경우 둘 다 있을 경우 막 이런데 그냥 신경 꺼.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 신경 꺼. 쓸데없는 내용 더 하려다가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해 갔죠?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하기에 되었다. 모든 직선을 표현하기. 관계없이 같은 말이 뭐죠? 모든 또 이미에 이게 항등식에서 배운 용어거든. 이해 갔죠? 솔직히 이거 이제 이해가 갔다 손들어봐. 솔직히 이해가 갔다. 내 솔직한 거지. 또 3명. 알겠죠? 이해 갔죠? 그게 관계. 그런데 그런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너는 뭐야? 그냥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유를 알면서 풀지. 이거는 왜 그런지 이유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풀면 답은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했고 오케이 하고. 그럼 이거지. 이유를 왜 하는 거야? 수학에서 이유를 아는 게 뭐야? 유도 과정 증명 이유를 아는 게 뭐야? 이성을 쓰지 마시고 얘기하시죠? 이유를 알고 유도 과정 증명 과정 아는 게 뭐야? 확장성. 그 뭐지? 그 응용력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응용력이 뭔데? 마찬가지로 여기 직선이 없고 여기 원 들어가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죠. 마찬가지. 선생님 갑자기 그렇게 확 넘어가니까 헷갈리는데요. 넌 천천히 집에 가서 생각하시고 하나 들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막 이해가 된 건 아니니까. 선생님 이해 갔니? 예를 들면 원이 있고 직선이 있잖아. 요 교점을 지나는 원 몇 개야? 무한개거든. 그걸 어떻게 표현하니? 이렇게 표현하면 돼.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니? 여기는 원의 방식, 여기는 직선의 방식 쳐넣으면 돼. 여기다 원의 방식, 여기다 직선의 방식 넣어도 되는데 위험한 건 K를 0 넣어버리면 1차 방식이 나오죠. 그럼 원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 원 넣고 여기 직선을 넣으면 K가 0 넣어도 원은 나오죠. K 0 넣으면 이게 없다는 조건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 방금 말한 걸 여기서 얘기한 거였어. 그런 것과 무관하게 두 직선만 가지고. 선생님 이해 갔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데 됐고 뭐 하나의 예고. 그래서 네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왜 그렇게 푸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야. 선생님이 삼각함수 하면서 대수학이 어떻고 기하학이 어떻고 해석학이 어떻고 나누잖아. 그 나누는 걸 지금 나누는 이유를 네가 납득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현상을 볼 때 대수적 문제에서 주어진 건 이거였죠. 그런데 그거를 일로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 다시 일로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한 거거든. 그게 뭐야? 볼륨이 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죠? 이해한 것처럼 생각되지. 예를 들면 그게 뭐였더라? 씨발 미치겠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복습을 좀 해주세요. 오늘 복습한다고 내일 미치겠네 안 되는 게 아니고 8명 중에 2-3명은 내일 미치겠네 이렇게 되고 일주일 뒤면 한 6명이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되는데 그냥 미쳐도 돼요. 뭔 말이야. 자, 됐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다. 알겠지? 근데 이걸 지금 왜 한 거냐면 직선의 미치관계잖아. 직선의 미치관계의 핵심이 뭐야? 교점! 왜 왔니? 그건 알아야지. 교점이 뭐야? 미치관계에서 지금 한 거고 이 교점과 같은 말이 뭐야? 서로 논리가 같은 걸 찾는다. 같은 말이 정점이 되겠어요. 이해갔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제 여기서 마무리 결론을 하겠다.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둬야 되는 거야. 미정계수 한 개 포함한 직선은 몇 종류인가? 미정계수 한 개를 포함한 직선. 내가 한 개란 말을 뺐어요. 미정계수 한 개를 포함한 직선은 몇 종류인가? 그러면 몇 종류일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묻는 거죠. 황당하잖아. 갑자기 미정계수를 포함한 직선은 뭔 말이야? 이거 K를 뭐라 불러? K. 뒤질래. K를 뭐라 불러? 미정계수 한 개를 포함한 직선은 몇 종류일까? 그런 생각해보세요. 미정계수 한 개를 포함한 직선 몇 종류일까? 자신은 졸라 없는데 추측되는 걸 있어요. 손 들어봐. 자신은 졸라 없는데 추측되는 걸 있어요. 빨리 손 들어봐. 손 제일 자신 없게 든 사람이 누구야? 너지? 전화 들었다가 지금 내는 가장 자신 없게 뭘 많이 나 못 봤지. 얘기해봐. 안 할 거야. 두 종류. 뭔 말이냐면 미정계수가 들어가면 뭐가 결정이 안 된다고. 왜 두 종류 얘기할까? 직선의 결정은 한점과 기울기가 기본이야. 미정계수가 들어가는 순간 뭐가 빠지는 거야?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꾸로 한 점이 일정하지 않아. 한 점이 일정하지 않은 직선들은 뭐야?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거꾸로 기울기가 일정하고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은 한 점이 일정한 직선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두 종. 선생님 이해가 안 나? 뭔 말이냐? 미정계수가 들어가는 순간 결정이 안 되는데 결정이 안 된다는 걸 어디서 생각하는가? 한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미정계수 이게 뭐야? 대수지. 그래서 일반형으로 쓰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이야. 여기서 미정계수 ABC는 다 삼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야? 여기 또는 여기. 이건 뭐야? 상수항이 아닌 1차 항을 말하는 거야. 여 계수에 미정계수가 없다. 그러면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에요. 여기에 미정계수가 있다. 그러면 뭐야? 정점을 지나는 직선. 1점의 점이 점이에요. 일정한 점이에요. 일정. 선생님 말 이해가 안 나? 그럼 여기에 미정계수가 없으면 무조건 여기에 있다는 뜻이고 그건 뭐야? 이 값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게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소니까. 선생님 말 이해가 안 나? 알겠니?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놓고 풀면 값이 나오는데 그 X와 Y 값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X와 Y 값이 정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뿌리가 뭐라고 내가 여기다 안 적었는데 직선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원은 구성 요소가 뭐니? 어렵나? 다음식은 구성 요소가 뭐야? 더 어렵나? 다음식은 구성 요소가 뭐야? 차수와 뭐? 계속? 이? 개수죠? 차수와 개수. 원은 구성 요소가 뭐야? 하나밖에 없어? 원이 점이야? 중심과 반지름이죠. 그러면 직선은 한 점과 기울기예요. 그래서 미정계수를 포함하게 되면 그게 파괴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미정계수 두 개가 들어가거든. 아주 지랄맞게 움직이는 거지. 기울기도 일정하지 않고 점도 없고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하고 너는 졸리다 너는 졸리다 이러면서 졸려지는 거야. 재미없죠? 웃어줘서 고마워요.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미정계수 한 개를 포함한 건데 그냥 미정계수 두 개 나오는 건 안 나오니까 미정계수 한 개를 포함한 직선은 이렇게 두 종류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 중에서 지금 뭘 얘기한 거야? 이걸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걸 왜 얘기 안 해요? 정신을 좀 차려. 이건 누가 봐도 당연한 얘기야. 누가 봐도 기울기가 상수인데 당연하지 않은데요. 네가 당연하지 않은 애라서 그래. 지금 이건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지금 여기서 배운 거야. 나는 뭘 한 거야? 새로운 예를 가르친 게 아니고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런 관계다 라고 가르치는 거야. 여기서 여기 있다는 말은 여기에만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만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말 이해 갔나? 뭐가 됐든 여기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 없으면 기울기를 지나는 직선.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넘겨가 30페이지 148번. 지금 네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봐. 148번 문제를 읽어보겠어요. 점 AB가 있다. 직선 x-3 y 플러스 1 이퀄 0 위에 있다. 직선 ax-b y는 2다. 항상 정점 PQ를 지난다. 이때 P-Q 값을 구하자. 자 여기 봐. 선생님이 지금 말한 걸 네가 이해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장난 문제지. 아니면 상이 아니고 장난치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안 든다.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니? 미정계수 몇 개? 한 개라고. 봐 문제를. 미정계수가 몇 개야? 두 개지. 오케이? 그거는 뭐라고? 둘 다 파괴야. 아무렇게나 막 움직이는 거 미친놈처럼 움직이는 거야. 이해 갔나? 그러면 몇 개가 돼야 돼? 정점을 지는 데잖아. 그지? 그럼 몇 개란 말이야? 큰 믿는 답이야. 한 개여야 된다는 거지. 그럼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라고 위에 주어진 거지. 뭐 a-3b 플러스 2는 0이라잖아. 이 관계식에서 두 문자 중에 한 문자는 소호해서 생각할 수 있다.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면 그냥 한 개고 그러면 뭐야?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야. 여기 x항과 y항이 개수에 있다는 거잖아. 그럼 뭐야? 이렇게 처리하면 이건가? 이거지. 이렇게 처리하면 정점을 구할 수 있다. 이거니까 그냥 관계식 하나로 장난질을 한 거였어요. 알겠니? 근데 선생님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만약에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을 노란색 쪽으로 여기도 빨간색으로 줬겠지. 파란색으로 줬는 거 그냥 장난질하니까 마음이 안 돼. 장난질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 진짜 이렇게 장난질하고 좋고 어려운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선생님 이해 갔죠?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차례. 안녕하세요.